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식점의 연기나 냄새로 인한 불편함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더욱 심각해서 자주 등장하는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나오는 불편한 냄새나 연기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책도 부족해 주민들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용문동의 한 신축 아파트 주차장. 아침부터 새하얀 연기가 옆 건물 식당에서 뿜어져 나와 주차장 전체를 채웁니다. 매일 옆 건물에서 나는 연기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화재로 오인한 주민이 119에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고객분들하고 연기가 나면은 요 주차장 입구 여기가 꽉 차고 불 난다고 외부에서 인식할 정도로 연기가 좀 많이 나와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식당은 뒤늦게 환기배관을 3에서 4m 정도 늘려 바닥을 향하게 했지만 냄새와 연기는 여전한 상태. 식당 측도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부터 해당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고 환기배관도 조정했지만 계속해서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연기 저감 시설을 사비를 들여 바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기 건물이 생겼으니까 골목이 생겨서 당연히 바람이 부니까 주차장으로 연기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와서 기계 설치해라. 서로 불편하잖아요. 반복되는 갈등과 민원에도 관할구청은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에서 배출하는 연기나 냄새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현재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별도로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강제 규정은 없거든요. 심지어 대전시는 지난 2018년 공장과 음식점 등의 생활악취 저감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저감시설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들이 집진 환풍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0에서 2,000만 원까지 실제로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뼈대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어 사실상 법안이 마련된 셈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며 자동 폐기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불상이 외구에 약탈당했다가 국내 절도범이 12년 전에 이를 다시 훔쳐오는 바람에 소유권 분쟁이 붙었는데 결국 대법원이 지난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가 됐었죠. 1년간 소가를 하던 부석사 측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하고 이 불상을 고향인 부석사로 잠시 옮겨와 일본으로 가기까지 100일 동안 애틋한 석별의 정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 일본으로 떠나는 불상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1330년 서산지역 불자 32명의 시주로 만들어져 부석사에 봉안한 금동관음 보살 저상. 고려 말경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로 옮겨졌다가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어 2013년 부석사가 불상을 반환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10년 넘는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2년엔 관음사 주지가 대전 법원까지 찾아와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所有権は我々にあるということを強く主張をしてきました。裁判官には、法に基づき公平公正な判決を求めてまいりました。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973년 1월 일본 민법에 따라 관음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패소 뒤 1년, 부석사 측은 불상의 반환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중재로 부석사로 불상을 옮겨 100일 동안 법회를 여는 친견법회를 진행하기로
부석사와 관음사 양측이 합의한 겁니다. 다음 주 중 관음사에서 관련 공문을 부석사로 보내기로 했고 이후 부석사 봉안을 위한 도난 방지 시설 설치와 파손 등을 대비한 보험 문제를 해결한 뒤 세부 법회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600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원래 있던 곳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100일 동안 친견 법회를 하고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일본 반환전 불상이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100일. 신견 법회는 다음 달 20일 전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세계 각국 중앙 지방정부 대표 등에게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에너지 발굴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미국 뉴욕 록펠러 플라자에서 캐나다 퀘벡 정부와 석유가스 단계적 폐지 동맹 주관으로 열린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 리더십에서 주재 발언을 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로 이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챔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어제 키움 히어로즈에게 4대5로 패배하면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유현진을 영입하고 시즌 중반 김경문 감독을 선임한 하나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렸지만 이번 경기 패배로 잔여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오는 29일까지 남은 3차례의 홈 경기를 끝으로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경기를 마감하고 내년부터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꽤 됐습니다. 농촌에는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 이분들의 응급상에 대비도 해야 되고 우울증 등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돌봄 사업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수돗물 사용량을 잘 살펴서 아예 멈춰 있으면 비상출동을 하는가 하면 말벗도 되고 노래도 하는 로봇도 보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부여군 전체 수돗물 사용 가구 70%에 구축된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 파악하고 과다 사용과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 871명의 가정에 설치된 검침 시스템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소는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용량이 없는 노인 가구에 대해 읍면에서 신속히 안전 여부를 파악해 긴급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들이 물을 안 쓰신다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드려보고 전화를 혹시라도 안 받으시면 읍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드려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만큼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치 손주를 돌보듯 로봇과 대화를 나눕니다. 금이야 잘 있었어? 논산시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돌봄 로봇으로 미리 입력한 정보에 따라 기상과 식사 시간을 알려줍니다. 약 복용 시간을 챙겨주고 1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가족에게 안전 확인 문자도 보냅니다. 현재 216가구에 전달했는데 올해부터 쌍방향 소통과 놀이 기능까지 갖춰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우울해갖고 신경정신과도 가보고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우연히 알아갖고 권해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노래시키면 잘해요. 비수도권에서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응급안전 서비스 이용자가 2020년 3만 7천 가구에서 5년 만에 25만 4천 가구로 8배 급증했습니다. 전담 인력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이 같은 기간 평균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난 상황. 2, 3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호흡곤란이 온 4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대덕경찰서 신탄진지구대 소속 천도현 순경과 김희루 경사는 지난 7월 31일 오후 3시 반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노크를 하며 순찰차에 탄 40대 남성이 숨을 잘 쉬지 못하자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다 벌레에 물려 호흡곤란이 왔던 이 남성은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마을에서 멧돼지 22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당진시와 당진소방서는 엽사 등 2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포획 작업에 나섰고 3마리를 자살했으며 나머지 멧돼지들은 모두 흩어져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춤을 주제로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전 세계 54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데 다양한 춤의 세계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전과 창조 정신이 어우러진 춤을 주제로 하는 2024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각 나라 참가자들이 입장하고 개막을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에는 전 세계 54개국에서 900여 명의 무용단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환영 행사에는 각국 대표단이 전통 복장을 입고 참석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주요 행사인 국제춤대회도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29개국 춤꾼들이 참가해 전통 춤뿐 아니라 현대무용까지 선보이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축제의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We are really grateful for joining and invited to this festival, and we love here. And thank you for your all support and all assistance.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에도 채택됐던 브레이킹과 팝핀 등 스트릿 댄스 경연이 처음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축제 첫날을 맞아 천안 명물인 능수버드를 주제로 한 댄스컬 능수전 공연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주 행사장 일대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국제춤대회와 전국 대학무용 경연대회, 치어리딩 대회 등 다양한 춤의 향연이 펼쳐지고 금요일 저녁에는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거리 댄스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또 춤을 주제로 하는 세계적 축제에 걸맞게 83개국이 회원인 국제춤축제연맹 세계총회도 열려 회원국 간 협력체계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집니다. 우리 천안시의 인지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예술적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춤으로 함께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오는 29일까지 5일간 천안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화려하고 흥겨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한국예총 대전시 연합회는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관에서 오픈식을 열고 오는 29일까지 예술아 날짜 세계로라는 주제로 제9회 대전국제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초대 작가 34명과 대전 초대 작가 20명 등 모두 58명의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며 대전 시민가요제와 전통홀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4 충남도 해외사무소 초청 바이어 수출 상담회가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막했습니다. 도 해외사무소가 있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등 5개국의 61개 기업 바이어가 상담회에 참석했으며 오는 27일까지 도내 170여 개 기업과 1:1 상담, 기업 현장 방문과 지역 투어 등을 진행합니다. 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길 확대를 위해 해외 사무소와 함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내년에는 하반기 개소하는 미국, 중국 사무소를 포함해 총 7개국의 기업 100곳 이상을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논산시가 4+1 행정과 5촌 2도 등 자치발전을 이끈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논산시는 국방도시의 특성을 살린 행정과 기업, 교육, 시민의 군인을 더한 4+1 행정과 5일은 농촌에서 2일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5촌 2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